내일은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켰어? 네, 켰습니다. 세션을 끊고 새로 패션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자, 여기는 지금 시민단체 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고요. 뒤에 민주당 구조물이 보이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시사 포커스와 인터뷰를 가볍게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 온 목적은 송영길 의원을 규탄하기 위함인데, 일단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대표 때 돈 살포 의혹이 있죠. 이 양반이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당대표 선거에 300만 원씩 20명에게 돈 살포를 했는데 6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산포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롭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씩 20명에게 6천만 원을 그것도 정치인한테 살포를 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지금 이 양반이 약간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300만 원씩 20명한테 살포한 얘기는 별거 아니다, 인다위 멘트를 마구 날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찰 조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사법 처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죠. 지금 언론에서도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추미애, 송영길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두 번째는 지금 베트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트남 그러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베트남에서 어린 여자애를 성매매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 이런 내용이라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오늘 제가 당초 하려고 했던 거는 간첩단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27분 녹취록, 그러니까 27분, 그러니까 송영길과 청주 간첩단 간첩이 대화를 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이 27분가량입니다. 27분가량이 북한에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송영길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걸 녹취해서 북한한테 전달한 거죠. 그리고 그 녹취록이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이 송영길을 좀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간첩들이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한 뒤에 사실은 그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청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은 정체불명의, 그 당시로 보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 없거든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약간 좀 이렇게 그쪽하고 좀 친합니다. 그러니까 만난 거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고 27분 녹취록을 남겼는데, 이 녹취록을 물론 간첩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녹음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북한에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27분 녹취록이 재판에서 공개돼 버린 건데, 저는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있는데 27분 녹취록에 뭐가 담겼길래
뭐가 담겼길래 이렇게 좀 심각하냐 했더니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취재 결과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 그리고 송영길에 대한 세 번째 송영길을 추궁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간첩들과 나눈 27번 녹취록을 해명하라.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엊그제 출판기념회인가 거기서 했던 문제의 송영길 발언이죠. 저는 사실은 그 단어를 송영길의 그 발언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있어본 일이 없는 특대형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50살의 법무부 장관한테 어린 놈, 그 다음에 물병을 던지고 싶다, 건방진 놈,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물론 화가 나서 개새끼 소새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소리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린 놈, 건방진 놈 할 때의 그것은, 그러니까 너는 내 미치다, 까불지 마라, 이런 거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이 연대 경영학과 8.1학번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한 경력 이외에는 별게 없잖아요. 학생운동 경력은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뭐 특별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나름 자기 역할을 잘했고, 검사로서의 그 어떤 성과를 인정받아서 법무부 장관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송영길이 한동훈 장관을 하고, 건방진 놈, 어린 놈, 너는 내 밑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식의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정청래가 그랬죠. 안철수 의원이 이제 뜨니까 안철수 의원을 폄하하느라고 너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가 민주화할 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의원이 민주화운동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IT 업계를 일구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했던 과학기술인 기업가를 민주화운동 너 6월달에 뭐 했어? 이따위 소리를 가지고 한다는 건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청래, 송영길, 이인영, 우상호, 이 자들이 87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천하의 보검인 것처럼 이렇게 마구실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0년, 30년 쥐야장창 자기들의 정체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이 발언은 그냥 단순히 송영길 의원이 사과하고 해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386 운동권이 도대체 뭐 하던 놈들이길래, 니네가 했던 업적들이 어느 정도의 업적이길래 그걸 가지고 니네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떠느냐라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공정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의 사리 사욕, 치부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를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운동권 정치인들 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퇴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약간만 첨언하자면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선민의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사실은 민주정치의, 정당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을 하고 질서와 룰을 존중하면서 하나씩 사회를 바꿔가는 게 민주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강한 선민의식과 동일한 토리에서 세상을 적과 아로 보고, 그 다음에 진영 대결로 보고 무언가를 청산해
청산되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게 현 이재명 체제, 윤석열 정부 이후의 정치적 난맥상과 뿌리로부터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영길 발언이 386 운동권 정치 청산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트남 살아있는 지원서 송영길 의원이 약간 지금 10년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10년의 위협이라는 게 물리적 위협이 아니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 사실은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떠드니까 우리로서 꼰더리 페인 거죠. 지금 여기는 민주당 당사입니다. 뒤에 보시면 민주당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 계획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1인 시위를 했고요. 1인 시위를 꾸준히 1인 시위를 했고 제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이게 1차 1인 시위입니다. 1차 1인 시위라면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제 출마를 할 텐데 그 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10명, 한 5명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실제로 낙선시키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이 1차고 매주 화요일날 쭉 운동권 정치 한 사람 한 사람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주 한 목요일쯤에 제가 쓴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스파이 외전은 운동권 컨텐츠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군자산의 약속, 그 다음에 한민전, 운동권 열전 뭐 이렇게 해서 종이책으로 나오는데 종이책이 나오면 첫째는 다양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걸 좀 알릴 거고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이런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권 열전, 그러니까 운동권을 폭로하는 책들을 계속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문제는 다음 주 1시경에 다음 주 월요일 1시경에 여기에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송영길, 민영배 등 정치인 퇴출과 운동권 정치인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단체 길이 일단 주최합니다. 시민단체 길이 주최해서 여기서 집회를 열겠습니다. 집회를 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8.15 때 운동권 동지회 이름으로 설거지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8월 그러니까 조만간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2차 시국선언은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여러 사람이 관심을 좀 보이세요. 그리고 송영길에 동의할 수 없다. 나도 운동권인데 송영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조가 있겠죠.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는 그거 청년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80년대 나름의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었지 그것이 일부 무조건 정치인들을 위한 투쟁은 아니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송영길이나 민영배나 이런 사람들을 규탄하는 정청래나 그냥 규탄하는 투쟁을 하고 세 번째 몇 가지는 좀 오버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이 새롭게 발전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저희들은 민주화운동 동기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헌정을 사수하는 것이 민주화 투쟁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덮어놓고 항쟁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올렸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훼손하는 거다, 유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를 담아서 제2차 시국선언을 하고 총선을 앞두고 제3차 시국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낙선투쟁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투쟁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실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뭔가 거리에서 뭘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민영배는 반드시 몰아내야 될 퇴출 1순위입니다. 전남대 8위학번이고요.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날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날뛸 만한 민주화운동 경력 자체가 없습니다. 기자 생활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12시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는 민주당 강사 앞입니다. 여기 민주당의 로고가 보이고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또 어떤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그 다음에 오늘 모임님은 송영길 의원 때문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4가지 범죄 행각, 저는 규탄 소재를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송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어린 베트남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가 있답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만 원씩 20명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반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은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300만 원씩 20명에게 정치인에게 그것도 살포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검찰이 수사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랍니다.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정말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제가 특별히 오늘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녹취록 관련인데요. 이거 좀 터뜨려주세요. 27분 녹취록이 있는데 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에 가서 당시 외교통상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씨를 만났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간첩들이 이제 한 27분가량 대화를 녹취를 했고 그 녹취록을 비밀리에 녹취를 했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 전달한 건데 그 다음에 이 전달한 녹취록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된 거예요.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재판부에서 녹취록이 그냥 범상한 녹취록이 아닌 거죠.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녹취록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응당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알아보겠다? 뭘 알아보죠? 어떤 루트로? 제가 그 세계는 잘 알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국정에 알아보겠다라는 루트가 있다면 그건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남과 북 사이에는 루트가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사무소 뭐 이런 정도지, 그게 다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이 공식적 채널을, 그렇게 사적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알아보겠다? 어떤 루트로, 누군데? 그거 다 국가본부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통일부에 접촉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공투당의 10대 여자애와 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당한 리빙 레전드십니다. 아, 이게 이런 정도예요? 심각하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묵혀져 있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의 본 게임인데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발언 수위가 무진장 높습니다. 어린 놈, 건방진 녀석, 물병을 던지고 싶다, 뭐 이런 따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면 개새끼, 소새끼, 뭐 망할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발언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깔고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적개심을 갖고 하는 발언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연대 경영학과 8.1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한 2, 3년 했던 자기는 민주화운동에 관여했으니까 자기는 선이고, 자기는 어떤 선지자고, 자기는 인문학자고, 자기는 뭐 세상을 주관하는 전략가고, 실제로 386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386이라고 해봐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고졸이에요. 저만 해도 학교 때 워낙 공부를 안 해서 그냥 고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철학 몇 글자, 막스주의 몇 글자 이렇게 공부해놓고 지네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제갈량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내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은 항상 자기들은 세상을 주재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서울대 V학번이면서 검찰 생활을 했고 법무장관이 오른 사람들 보고서도, 눈앞에 보고서도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뿌리가 돼서, 이것이 뿌리가 돼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강한 진영 정치, 적대 정치, 그 다음에 대화 타협을, 그 다음에 법치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일개 정치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386 정치인 전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DNA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영길 의원의 정적 퇴출을 요구합니다. 송영길 의원과 386 운동권 정치인 전체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저도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시민단체 길은 다음 주 월요일 1시경에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집회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계 퇴출을 요구한다. 저도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갔습니다.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개인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오늘을 1차로 해서 총선 때까지 한 3달 넘게 남았잖아요. 총선 때까지
운동권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퇴출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그 다음에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정의찬, 그 다음에 송영길, 정의찬, 조국 뭐 이런 자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를 할 거고, 만약에 이거에 공명하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도 좋고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책을 한번 내는데, 스파이 외전이라고. 책을 낸 이유는 제가 뭐 책을 내서 뭐 연구를 하겠다는 거 없고, 저는 연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연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투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 외전이 나오면 첫째, 두 번째 또 책을 내고, 그래서 내년 안에 제 개인 저서만 한 5권 정도를 내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다큐멘터리를 찍을 겁니다. 이게 제 힘으로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합니다. 등등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동지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은 만약에 입원을 하고 강의원이 문제입니다. 강의원이 문제입니다. 강의원 정의찬은 얄짤 없습니다. 정의찬 제가 조만간 그 차기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중에서 한 10명을 추리겠습니다. 정의찬 1순위가 거의 정의찬입니다. 추려서 정적으로 퇴출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원군은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화운동 동지회 차원에서 2차 시국선언을 2차, 3차, 4차 시국선언을 하면 좋겠는데 기조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년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에 물든 것은 반성하고 비판해야 될 점이겠지만 그래도 청년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그렇게 했던 거지 일부 정치인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정치인을 퇴출시켜야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온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나아간 얘기긴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민주헌정의 기초 위에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민주헌정에 봉부하고자 하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기본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고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반미를 했던 것을 반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약한다면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민주헌정의 기초 위에서 더욱 발전되고 수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2차 시국선언, 3차 시국선언, 4차 시국선언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서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한 5%쯤 되죠. 5%. 95대 5죠. 95대 5.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서 70대 30 정도로 바꿔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90년대 학번, 40대 후배들을 설득하는 게 제가 해야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통합본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본입니다. 전자책 3권을 묶은 종이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 홈페이지가 약간 부실해서 하여튼 찾아보십시오. 강의원 고민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몇 글자 공부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지금
사실은 운동권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가당치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막스레니지 공부하고 나서 철학 공부 몇 글자 하고 나서 자기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386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를 안 했음에도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동력 특유의 송영길, 송트남 사건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송영길이 아직 망치를 덜 맞았죠. 맞습니다. 이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민영배는 악질입니다. 옷 여기는 지금 아주 따뜻합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다 보면 햇빛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스파이웨이드 위증교사 병합 반대. 어제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병합을 할 거냐 별도 심리를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의 압박이 부분적으로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리를 하긴 해서 어제 의외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경호 대표님이 다 알고 있는데 개짓거리는 그렇죠. 정청래 쩔이 민영배는 아예 족보도 없고 송영길도 적당히 한 사람이죠. 근데 무슨 코미디죠. 정청래 쩔입니다. 제가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청래도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모욕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자기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디 때 가면 쩔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청래 대표적인 상쩔입니다. 어디서 물으시면 저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좀 안 나온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 사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 총선 때까지 굉장히 정세가 격동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또 함께 아마 강력해 한번 싸우시죠. 자, 이것으로 1인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